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 뇌물수수는 맞지만 성폭력은 아니다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이제 구속 기소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을 수수했다 이것이고 애초에 제기됐던 성범죄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검찰이 파악한 사건의 실체는 뭐예요? 이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윤중천 씨는 2006년 여름부터 당시에 검찰 고위직이던 김학의 전 차관을 원주별장에 초대해서 1년 넘게 성접대를 이제 한 건데요. 윤중천 씨는 피해 여성 이모 씨 등의 김학의 전 차관을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폭행, 협박 등을 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른바 별장 동영상은 이 과정에서 이제 촬영이 된 거고요. 수사단은 이런 성접대를 향후 형사 사건에 대한 도움을 바라고 이 윤중천 씨가 제공한 뇌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지만 성폭력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렇게 본다? 그렇습니다. 이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 여성을 직접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고 또 이 여성이 윤중천 씨의 강요로 인해서 자신과 지금 성관계를 맺고 있다. 이 사실을 김학의 전 차관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다만 수사단은 윤중천 씨가 지속적으로 피해 여성 이모 씨를 폭행, 협박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봐서 윤중천 씨에게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중천 씨는 강간치상인데 김학의 전 차관은 강간이나 성폭력 입증할 수 없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어요?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하고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가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하. 이 의혹은 경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해서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청와대가 경찰을 질책하고 부당한 인사 등으로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수사단은 이거는 이제 그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압수수색을 통해서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의 관련 기록도 살펴봤지만 이 시일이 오래된 데다가 서버 교체 등의 문제도 있어서 관련 자료를 확인을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습니다. 또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윤중천 씨와 연결된 검찰 고위 인사들이 더 많다. 뭐 한상대 전 검찰총장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하고 윤갑금 전 검사장 등이 윤중천 씨와 뭔가 관계가 있고 사건에서 편의를 봐줬다 이런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수사단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모두 한상대 전 총장의 어떤 수사 개입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을 부인하고 있고 윤갑금 전 검사장의 경우에도 원래 이 의혹의 근거가 됐던 진술을 한 운전기사가 증언을 바꿔서 수사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결과를 놓고 이 과거사위의 발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라든지 이런 후폭풍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까지의 결과로는 검찰은 검찰 출신 가운데는 김학의 전 차관 한 명만 그것도 뇌물로만 기소한 거네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대학이 답할 차례입니다. 뭐요? 오늘 이제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예. 또 이 시행령 의결에 맞춰서 교육부가 강사 임용 절차 등을 안내하는 운영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학 현장에 배포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로써 7년 동안 4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강사들 대량 해고된다는 거에 대한 정부 대책의 핵심이 뭡니까? 일단 이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과 3년 동안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학이 채용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 강사법 문제를 회피를 해와서 네. 말씀하신 대량 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됐던 거죠. 예. 교육부는 이미 강사 고용을 줄인 대학들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좀 불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학 평가나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어떤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예. 여기에는 지금 BK21 후속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들이 아무래도 이제 대체로 강사 고용 규모가 큰 대학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좀 억지력이 작용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상 해고된 강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일단 이 올해 추경으로 편성해둔 시간 강사 연구 지원 사업 예산 가운데 이게 이제 2,58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해고된 강사에게 우선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또 내년부터 기존의 비전임 연구자 대상 연구 지원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또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그러한 그
효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장은 이제 2천여 명 정도, 내년까지 4천여 명 이상이 이제 수혜자가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9년 1학기에만 해고 강사가 지금 뭐 1만 4천여 명 정도에 이른다.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대책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강사단체 입장 나왔나요? 정부 대책에 대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 그동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함께 해왔던 대학 및 강사 단체들도 같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들은 오늘 대책이 이제 완벽한 대안은 아니지만 좀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면서 예. 대학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이 화답할 차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답할 차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